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매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필요하겠죠. 우리 사회와 개개인은 어떠한 준비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죠. 자, 오늘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어요.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지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가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래서 네. 괜히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그때 그 프로그램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런 건 자연스럽다. 그렇죠. 맞아요. 날씨의 영향을 우리 맞아요. 많이 네.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 건 자연스럽다. 뭐 그런 네. 거는 뭐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게 쭉 이어지면 문제가 있다.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마음 챙김 프로젝트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자,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많아서 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선 오늘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거든요. 이 기념일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언제부터 처음 시작된 거예요? 예. 2003년 9월 10일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네. 마련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이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네. 9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매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도 하고 네, 네. 자살 예방 행사도 하고 네. 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네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 요즘 SNS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챌린지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이제 최근에 저희 뉴스에서도 소개가 됐던데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가 자살률이 2위라는 통계 결과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 높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전국의 자살률 2위라고? 라는 생각이 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내려앉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 전국적으로 자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주도의 현 상황도 함께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예, 자살 관련 통계는 1년에 한 번 여러 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 원인 조사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경찰청에서 변사자 자살 현황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아직 2020년 작년 자살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네. 매년 발간하는 자살 예방 백서 2021년 자살 예방 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네. 이제 2019년 통계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6.9명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이제 28.1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나눠보면 제주시가 더 높아서 제주시는 29.0명으로 상당히 높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전국 2위고요. 이게 2019년도 통계인데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 블루 이래서 더 걱정돼서요. 2020년 통계 나오면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코로나 영향을 이제 직접 받았던 2020년, 그러니까요. 21년 통계가 네. 어떻게 나올지 사실 이제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살 위기는 보면 이제 1998년 외환 위기 때 급격히 증가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네. 2003년 카드 대란,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계속 증가하는 이런 수치들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외국에서 이제 그 큰 지진이라든지 테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는 이런 네.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 영향도 아마 코로나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좀 이제 자살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제 미리 좀 걱정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예상이 좀 된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자살률 이렇게 보니까, 10대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진짜 높은 편이네요. 그죠? 예, 네. 가장 높은 건 이제 아시다시피, 네. 암입니다. 암으로 인한 암이. 사망이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 심장 질환, 또 폐렴, 뇌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앞선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네. 자살이 이제 4위, 그러니까요. 5위 이렇게 4위, 하고 5위면 진짜 높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제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도 좀 가꾸기 위해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좀 같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연령대별로도 좀 나타나나요? 특징이? 자살 예, 사망제 변화? 연령대별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제주도의 자살 문제를 보면 10대에서 50대까지 전국 상위 수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10대, 40대, 50대가 1위였고요. 전국 1위였고요. 아. 예, 20대, 30대는 3위였습니다. 네. 과거에는 자살 위기 대상자가 대부분은 이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어떤 장애인들이나 취약 계층이었 인 특징들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한 몇 년 사이에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현상과 더불어서 일반 계층으로 확대되는 것이 전국적인 추이여서 좀 더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네요. 예.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거고 10대, 40대, 50대는 1위라고요. 예. 오, 네. 제주도 청소년 자살 문제가 좀 더 급격히 증가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 자살 문제가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네. 2019년에 19세까지 8명, 24세까지 12명의 자살자가 발생해서 제주도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지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자살 수단으로는 추락이 가장 많았고요. 5월과 10월에 시도를 많이 했고 정신과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 중학생들이 좀 취약한 그런 경향성을 좀 보였고요. 네네. 아마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는 청소년들이 아마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취약하기도 하고, 네네. 이제 안전망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좀 이제 개인적인 환경적인 특성들을 좀 고려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와 이제 대책들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네요. 이제 진짜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우리 다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시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도 해야 되고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이나 이렇게 연령층에 맞는 상담들도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관심 갖고 하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올해 그러면 어떤가요? 올해 기준으로 자살 관련 상담은 어느 정도 좀 진행됐어요? 그 건수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정신건강 상담도 있고, 이제 자살 관련 상담도 있는데, 따로 좀 구분을 하면요. 네. 자살 관련 상담의 경우, 이제 2020년 작년에는 1년 동안 2,64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올해 8월 말까지 통계로 이제 올해는 1,725건이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지금까지 1,725건. 네. 그럼 점점 좀 상당 건수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뭔가 자신이 조금 이렇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 그렇게 쪽에서는 보여집니다. 네, 그건 다행이다 싶은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네. 만나고 또 등록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사업을 이제 1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자살 수단을 이렇게 차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합니다. 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목맴인데, 아, 네. 예, 두 번째가 이제 번개탄이나 농약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번개탄 관리 또 농약 보관함을 통해서 이제 농약이 노출되지 않게 네네. 하는 사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있고요. 하는군요. 또 이제
생명사랑 마을을 지정해서 네.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봉성리하고 네. 어음 1이 이제 생명사랑 마을 1호, 2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봉성리하고 엄일이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살 시도를 한 대상자들이 보통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 응급실 기반의 자살 예방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자살 위기 지원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그 유가족들의 심리 지원을 하는 심리 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더 이제 범도민적인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학생, 청년, 중장년, 노인, 여성 이런 이제 생애 주기별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게이트 키퍼라고 해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게이트 키퍼.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게이트키퍼 교육은 이제 복지부에서 인증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 교육 대상자별로 다양한 버전이 있어서 이제 청소년용 또 성인용 또는 이제 연령대별로도 이제 조금 다양화되어 있는데 게이트키퍼는 자살 예방 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네네. 자살 예방 지킴이 또 이제 게이트키퍼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여러 이제 전문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자살 예방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지금 사업들이 좀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유가족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도서 지역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추자도나 우도 같은 곳에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반 시설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추자도와 우도에 대한 도서 지역 정신건강 사업을 이제 후반기 이제 할 거고요. 필요하겠네요. 예, 또 네. 이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를 계속해 나갈 거고, 네. 또 청년층 자살 예방 사업으로 교육하고 스크리닝하고 네. 예방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 자살 예방 사업으로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사랑 마을에 이제 농약 안전함 보관을 이제 안전함을 배부를 했는데 잘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실시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미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니 자살 예방 행사인데요. 이제 그 대대적인 어떤 이런 자살 예방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지금. 때문에. 그래서 네. 조그만 단위의 여러 기관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이렇게 경로당에서 자살 예방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독거노인 안전망 강화 사업을 위한 노인 유관기관 14개 기관 협업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오늘 네. 2시에 특별하군요. 저희 네. 센터에서 네. 제주 시내 노인들을 돌보는 네,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 13개 기관하고 저희 센터하고 해서 14개 기관이 이제 제주 독거노인 안전망 강화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업무 협약식을 하고요. 네. 이런 협약을 통해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각지대의 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 네, 또 네. 각 기관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네. 독거노인들이 우울이나 자살 문제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중요한 사업인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따라 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또 이제 제주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네. 이제 의료 분과가 있습니다. 네, 그 의료 네. 분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또 약국에서 이제 많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접하는 일차적인 역할들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약국을 통한 자살 예방 사업도 이제 선정이 되어서 네, 이제 네.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네,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살 예방을 하려면, 어쨌든, 사실 그런 관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천도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청소년 또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이제 연계되어 있는 기관과 협력적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자살 예방 사업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이제 자살예방센터가 이제 도 단위에 이제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 네, 네. 저희들만 이 모든 이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지역 사회에서 네, 다양한 각 네. 분야의 관심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또 청소년 유관 기관 과의 이제 협력이나 또 예방적 치료적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예방적 사업으로는 초등학교부터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이 좀 제도화됐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을 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보이는 네, 네. 청소년 자살이 중학생, 여학생, 여중학생이 많았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부터 맞춤적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네. 또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의 실업률이 청년층 실업률이 비중이 심각해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좀 안정적인 어떤 직장보다는 네네. 이제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거와 연관돼 있는 이런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아마 실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도 필요하고요.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청년 대상의 여러 복지 지원 사업들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건강 사업은 빠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청년 대상의 어떤 이제 지원 사업들에 정신건강 사업도 필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빠져 있을까요? 예. 좀, 네, 넣었으면 아마 좋겠네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는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필수 영역으로 좀 포함시켜서 같이 좀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이제 중장년 대상인데요. 이제 현재 이제 40대, 50대는 베이비붐 2세대라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이제 40, 50대 인구가 또 많은 것 또한 특징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또 정서적 위기에 가장 이제 또 많이 놓여 있는 게 또 이러한 이제 세대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이제 건강한 노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제 정신 건강적인 정신 보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네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지금 베이비붐 2세대, 40, 50대도 연령대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 전체 연령대 보면 좀 많군요. 이 비율이. 예, 인구수도 실제로 예. 많고. 예. 그래서 더 적극적인 이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 예, 거니까요. 그렇죠. 네. 노년 이제 그다음 노년인데 네.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17년입니다. 네. 2017년에 제주도의 노인 자살률이 전국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낮아졌나요?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네. 그렇게 이제 노인 자살 전국 1위를 하고 나니까 도 당국에서도 이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네네. 2018년 19년도에 제주 특별자치도 독거노인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우울의 문제, 또 이제 자살 위험도들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살 위험이 심각한 분들, 또 우울이 네네. 심각한 분들은 이제 그 행정
정책적인 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을 함께 하면서 네네. 연계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 개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 일을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1위였다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걸로 봐서는 네네.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행정 당국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자체의 관심 또 정책적인 지원 네네. 특히 이제 그런 논문도 있어요. 지자체장이 이런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자살률이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정체될 수도 있다는 논문도 있는데 이제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나타나네요. 실제로 수치로도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듯이 이제 앞으로 40, 50대가 앞으로 노년으로 쭉 이어질 거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또 자살률이 확 순위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네,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울한 마음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갑자기 이게 밀어닥치기도 하고 이유도 없이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힘이 들 때도 많고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기관이나 연락처가 있잖아요. 좀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좀 기억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좀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전화를 하셔서 전화 상담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잡아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 또 이제 예약이 된 경우에는 전문의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예, 전화번호가 712-4077. 네.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네. 1393. 1393. 네. 자살 예방 상담 전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 단위에서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1577-0199. 1577-0199. 네. 그래서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 청소년 상담은 1388. 1388. 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이러한 이제 힘들고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런 기로에 놓여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많은 도움 받는다고도 하고요. 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이렇게 딱 툭 터놓고 얘기만 할 수 있어도 예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애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고 주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화나 문자 또는 카톡을 통해서 단순히 괜찮냐 또는 괜찮니라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지연 센터장과 함께 우리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